동성애자 혐오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 역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대하는 교회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모국을 찾은 선교사에게 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구티비와 월드 기독교 부흥사회가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선교 사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기독교인의 혐오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동성애자에 대한 기독교인의 혐오 정도가 타 종교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동성애가 죄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혐오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 논란의 실체를 다루는 구티비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처하는 교회의 올바른 대응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유엔은 지난해 한국 사회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 있다며 세계 인권선언에 따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동성애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윤아 목사는 동성애자가 인권 보호의 대상이란 인식이 생겨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973년에 이미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의학계에서 판결이 났고 그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독교에서 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들의 하나의 타고난 천성적인 것, 태성적인 것, 하나의 성취향 이런 것을 인권의 제약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성정체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죄라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교회가 먼저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인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하되 사랑의 마음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동성애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의 지혜로운 대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전하되 사랑으로 전하라. 동성애 논란에 직면한 오늘날의 교회가 되새겨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고국을 찾은 선교사들 중에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을 오픈해 관심을 모읍니다.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2017년 11월 서울 당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인천 송도와 9월, 경기 수원 등에 세워졌으며 올해 4월엔 서울 신림동에 8번째 선교관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선교사 가정들은 매주 화요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삶과 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현재까지 40개국에서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이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을 거쳐갔습니다. 사역을 주관하는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차량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교관 관장을 맡고 있는 이상윤 목사는 한국교회가 선교사 지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웨슬리 선교관이 건강, 비자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방문한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미자립 교회를 위한 부흥 사역을 펼치고 있는 월드 기독교 부흥사회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월드 기독교 부흥사회는 국내 7개 교단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초교파 단체로 국내외 미자립 교회를 위한 부흥 사역과 함께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11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와 월드 기독교 부흥사회는 26일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선교를 통한 한국교회 회복 사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월드 기독교 부흥사회는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통해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전할 예정이며 구티비는 월드 기독교 부흥사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드기독교 부흥사회 이태훈 대표 회장은 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한국교회 복음 전파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탈리아 도시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가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탈리아의 두 도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올해를 누르고 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이어 20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한 번 더 개최하게 됐습니다. 반면 최종 투표에서 이탈리아에 밀린 스웨덴은 8번째 유치 도전이었지만 또 고배를 들었습니다. 올림픽 관련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더 게임즈는 이탈리아 정부의 강력한 대회 지원 계획과 국민의 열렬한 유치 의지가 승패를 갈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장로의 제임스 노예가 교단에선 처음으로 자신을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목회자를 안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제임스 노예는 리치몬드에 소재한 진터파크 장로교회에서 제3의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제스 쿡을 목회자로 안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회 부의장은 쿡이 임명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며 그의 설교를 검토했고 사역자로 임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신학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교단의 이 같은 입장 변화로 대형 교회들을 포함한 수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독일 중부의 한 도시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불발탄 2발이 발견돼 경찰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해체 작업을 벌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50km 떨어진 도시 기센의 공업지대에서 독일군이 투하한 250kg짜리 불발탄과 미국의 50kg짜리 불발탄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폭파 작업 전 지역 주민 2,5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독일에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5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불발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독일 경찰은 독일군 폭탄은 부식이 심해 강제 폭파시켰고 미군 폭탄은 안전하게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시험의 경쟁률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 인사원은 올해 종합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자 1,800여 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쟁률은 9.6대 1로 작년 10.9대 1보다 낮아졌습니다. 지원자가 2,3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인사원은 경기가 좋은 데다 민간 기업으로 많이 유입된 것이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신조 정권 들어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경쟁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호주의 도미노 피자 체인인 도미노 피자 엔터프라이즈가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호주 체인 측은 배달원과 점포 근무자들에게 패스트푸드 산업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근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수당과 교통비, 세탁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집단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미노 피자 주식은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유망 서비스 산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신서비스 스타트업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해줍니다. 정책 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70조 원 확대하고 정부는 향후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에 6조 원을 투자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산하 안산도시공사가 이달부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 월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사는 이달 1일부터 공사 직원 중 출근길이 편도 2km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20차례 이상 자전거로 출근하면 공사는 월 2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자전거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스마트폰의 운동기록 앱을 통해 이동 횟수와 거리로 증명됩니다. 공사는 현재 참여 중인 직원들이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로 출근할 경우 1,000톤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해외 6개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 10위에 들었습니다. 글로벌 인력관리 컨설팅 전문업체 랜스타드가 최근 전 세계 32개국에서 실시한 2019년 고용주 브랜드 리서치 결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에서 삼성전자가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에서 인기가 좋은 직장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도입 8년 만에 완화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스템입니다. 규제는 해외 게임에는 강제할 수 없고 게임 업계가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 제작을 포기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인 완화책을 제시했습니다. 게임 업체가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 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부모가 요청한다면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 선택제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바른미디어가 한국의 주요 이단 사이비 5곳을 정리한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자료집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에 대한 정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번역됐습니다. 바른미디어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이단 사이비에 대한 공식력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이단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PDF 파일 형식으로 제작된 자료집은 7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9 미래청년 컨퍼런스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연세대학교가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엔 청년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건축설계회사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 기조 강연을 맡으며 주식회사 하창캄 강용현 대표, 제작사 5월 동주 윤현보 부사장 등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사단법인 뉴코리아가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통일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내달 2일과 11일 서울 효리카페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전 통일부 정세현 장관, 북한대학원 대학교 국가부 교수가 나섭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가 제9회 기독교 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 예담 글로벌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미래사회 기독교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로 정해졌으며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박사가 주강사로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